이번에 자동차 관련 얘기 나누겠습니다. 방송인 박수림 씨 그리고 장진택 기자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난 19일부터 어제까지 대통령이 체코 순방을 마쳤죠. 근데 여기에 우리나라 4대 기업 총수들이 같이 갔습니다. 이렇게 체코에 공을 들이는 이유가 있습니까? 네, 이유가 있습니다. 현재 체코에 약 100여 개의 우리나라 기업들이 진출해 있고요.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는 독일, 일본, 미국에 이어서 체코의 4번째 투자국입니다. 일단 체코는 국내 총생산 대비 제조업 비중이 좀 높은 나라예요. 예, 그리고 유럽 내에서 독일, 스페인, 프랑스에 이어서 유럽 4대 자동차 생산국입니다. 예, 이 때문에 자동차 기업 H사의 경우는 2008년 11월 체코의 북동부 끝에 있는 노소비체 지역에 생산 능력 30만 대 규모로 공장을 세우기도 했는데요. 와. 이 정도 규모면은 유럽 엄청나네. 전역을 커버할 수도 있는 네. 규모예요. 그래서 미국, 중국과 함께 세계 3대 자동차 시장인 유럽을 잘 커버하기 위한 포석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체코가 유럽의 4대 자동차 생산국이었다니 놀랍습니다. 그러면 유럽 시장에서의 성과가 좀 있었을까요? 그럼요. 유럽 자동차 공업협회에 따르면요. H사의 현지 시장 점유율 또한 2008년 1.9%에서 지난해 4.1%로 2배 이상 올랐습니다. 자, H사는 유럽을 중심으로 친환경차 판매가 급증하기 시작하던 2010년 후반부터 현지 수요를 적극 공략하기 위해서 친환경차 모델을 생산했습니다. 자, 덕분에 H사의 친환경차의 유럽 판매량이 빠르게 늘면서 올해만 친환경차의 누적 판매 수가 50만 대를 달성할 전망입니다. 대단하죠? 네. 유럽 시장에서 승승장구하는 우리 자동차 소식 정말 기쁜 소식이네요. 네. 그런데 유럽에서 최근에 태풍 피해 소식이 있던데 네. 여기 그 현지 공장들 피해 없습니까? 괜찮습니까? 네, 체코에서 최근 유럽 중동부를 강타한 태풍 보리스의 피해가 엄청난데요. 다행히 체코 현지에 있는 자동차 공장 피해는 세상에. 없었지만, 네. 그 인근 지역인 모라비아, 실레시아 지역의 피해가 컸다고 합니다. 일주일 동안 내린 폭우로 도시 곳곳이 물에 잠겼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지역인 오스트라바는 댐이 무너졌고요. 난방 설비가 폐쇄돼서 28만 명이 쓰는 온수가 차단돼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네, 유럽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에서도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엄청났습니다. 최근 베트남 북부 지역은 30년 만에 최악의 태풍으로 기록된 그 야기가 휩쓸고 간 그 뒤에 산사태와 홍수로 가옥과 주요 시설들이 침수되는 등 정말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피해가 커지면 긴급 구호품이나 복구 지원에 많은 인력과 또 예산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우리나라 기업들도 인도적인 차원에서 피해 지원에 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면서요? 네. 그 첫 번째로 국내 전력 통신 케이블 사업 전문 기업인 엘사는요. 태풍 피해를 입은 베트남 현지에 25만 달러, 그러니까 하나로 약 3억 3천만 원을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그 피해 지역의 이재민들을 돕고 피해 복구를 지원하는데 이번 기부금이 사용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자, 두 번째로 국내 S기업 또한 태풍 피해를 입은 베트남에 30만 달러죠. 약 4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원금이 현재 사상자가 늘고 있는 베트남 현지에서 구호 물품 조달하고 전달하고 구호 활동 수행 등에 쓸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국내 자동차 전문기업 H사는요. 좀 전에 말씀드린 태풍 보리스의 피해가 집중된 그 체코 모라비아 실레시아의 지역을 돕기 위해서 1,000만 크루나 그러니까 하나로 약 6억 원을 현지 비영리 단체에 기부했습니다. 성금 지원 외에도 10월 8일까지 별도의 기부 사이트를 활용해서 공장 직원 등의 자발적인 모금을 독려하고 비영리 단체를 통해서 피해 지역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또 홍수 피해 지역의 구호 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사륜구동 SUV 그 3대를 포함한 총 5대 차량도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네, 사실 H사가 네. 체코의 인도적 차원의 피해 지원을 한 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와. 2020년과 2021년에는 코로나 확산과 관련해서 정부의 성금과 예방 물품 등을 기부를 하고 와. 체코 내 최초로 민관 합동 백신 접종 센터를 운영하기도 했고요. 2021년에는 체코의 남모라비아 지역의 허리케인 피해 구호 성금 기부 및
차량 지원 활동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네,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체코와 베트남 국민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될 수 있을 듯 싶습니다. 자, 이번엔 뉴욕으로 가보겠습니다. 뉴욕에 재미있는 예술 전시회가 열렸다고요? 네,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현대 미술가 이불의 작품전이 12일부터 내년 5월 27일까지 미국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서 열립니다. 세계 3대 미술관 중 하나로 꼽히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은 2019년부터 매회 새롭게 작가를 선정해 파사드에 대형 설치 작품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한국 작가의 작품이 설치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오. 네, 이 세계적인 미술관에 한국 작가의 작품이 전시되는 거 아유 멋집니다. 아주 대단한데 이 전시가 어떻게 기획된 건지 그것도 좀 알려주시죠. 그 이번 전시가요. 국내 자동차 기업 H사하고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이 5년 후원 협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글로벌 관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영감과 경험을 제공하는 이 아트 파트너십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진행됐습니다. 자, 이번 전시에서는 총 4개 작품을 선보이는데요. 인간과 유사한 형상의 작품 2점하고 동물 형상의 작품 2점으로 구성한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H사는 시대를 초월하는 진정한 가치와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예술 후원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는데요. 네. 내년 5월에도 영국 런던 테이트 모던 미술관에서도 서도 작가의 전시를 후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기업들이 문화 사업에 공을 들인 건 사실 뭐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 꽤 오래됐는데요. 최근에는 이 자동차 업계가 문화예술 사업에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독일 자동차 그룹 B사도 5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세계 각지에서 100여 개가 넘는 문화예술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요. 2004년부터 세계적 아트페어 프리즈를 후원하고 있고요. 2년 전부터는 한국에서 열리는 프리즈 서울의 공식 파트너로서 특별 작품을 소개하고 관람객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일본의 자동차 기업 T사의 경우 2017년부터 국내 공예 분야 신진 작가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요. 올해까지 총 27명의 공예 작가들과 작품을 제작하고 또 특별 전시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협업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독일 자동차 기업 P사, 이 회사의 경우는 글로벌 아트 캠페인을 통해서 신진 작가들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작가들의 작품을 서울 역삼동 무역센터, 외병 미디어 등에 공공 전시를 하면서 대중이 일상에서 예술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가고 싶네. 네, 자동차 업계가 이렇게 문화예술 사업에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문화예술계가 침체에 빠진 이후 자동차 업체들이 아티스트를 지원하는 사례가 많이 늘고 있는데요. 이런 문화예술 지원은 문화예술계와의 관계를 공고히 다지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 하나 또 브랜드 이미지를 끌어올릴 수 있다는 또 장점이 있는데 예를 들어 그 특정 작가의 이름을 떠올리면은 그 작가를 후원하는 자동차 업체 브랜드 이런 것들이 연상될 정도로 이 스토리텔링을 쉽게 이렇게 이어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기업은 예술을 통해서 브랜드를 홍보할 수 있어서 좋고 이 또 작가들은 지원을 받으니까 든든하게 작품 활동에 매진할 수 있어서 좋고 양쪽 다 아주 좋은 시스템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자동차 관련 소식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번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를 법의 관점으로 풀어보겠습니다. 그 법이 알고 싶다.